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루트에서 히스토그램하고 그래프를 플롯하는 법하고 히스토그램과 그래프 오브젝트를 루트 파일 내에 저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파일은 긴 리포지토리에서 드로우 히스토그래프 폴더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거기서 이제 파일을 보시면은 히스토그램하고 그래프를 그려주는 매크로 파일하고 제가 이제 먼저 넣어둔 에너지 모멘텀 루트 파일이 있어요. 이건 저번 강의에서 만들었던 파일하고 동일하고, 일단 이 루트 파일을 인터랙티브 세션 내에서 열어보면은 파일이 호출이 되었죠. 그래서 이 파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ls 해보면은 저번에 만들었던 것처럼 이제 일렉트론이 에너지와 모멘텀에 대한 트리가 있고, 또 뮤온이 에너지와 모멘텀에 대한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tem 프린트를 해보면은 트리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바로 볼 수 있죠. 에너지가 있고 모멘텀이 있고, 이제 엔트리는 각각 10,000개씩 있고, tem도 똑같이 프린트를 해보면은 에너지하고 모니터에 각각 10,000개씩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했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트리 일렉트론에서 뭐 에너지를 플롯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플롯하면은 지금 드로우 함수를 빼먹었죠. 그래서 드로우를 해보면은 여기 간단하게 히스토그램 그려를 봤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다양한 연산을 통해서 다른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에너지의 뭐 스퀘어 루트가 된 히스토그램을 보고 싶다면 이 스퀘어 루트 값을 쳐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각각 엔트리가 이제 스퀘어 루트 값이 취해져 가지고 히스토그램이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에너지하고 모멘텀이 나눠진 걸 보고 싶어요 하면은 ENE, EM 해서 여기다가 이제 모멘텀 브랜치 이름을 적어 주시면은 각각의 엔트리가 이제 에너지에서 모멘텀을 나눠준 값을 이제 플롯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연산에 따라서 이거를 바꿔볼 수 있겠죠, 안에 있는 내용을. 그리고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이제 조건부 플롯하고 플롯 옵션을 넣는 방법인데, 원래 사실은 트리의 드로우 함수에서 인자가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써왔던 이제 브랜치 네임, 뭐 여기 혹은 여기 연산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조건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플롯 옵션이에요. 그래서 조건부를 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인자를 열어주고, 만약에 저는 이제 에너지가 25보다 큰 케이스를 보고 싶어요 하면은 ENE, EM 25를 해주고, 좀 더 확실하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에너지만 이제 따로 플롯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이제 여기 25에서 컷이 확실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또 여기서 뭐 모멘텀은 뭐 27보다 작게 해서 컷을 주고 싶어요 하면은 이렇게 27보다 작다고 이렇게 턴을 해주면은 좀 더 이제 컷이 좀 더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엔트리 개수가 줄어들면서. 이거를 좀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좀 잘 안 보이니까 센 마커 스타일을 이용해서 좀 마커 크기를 키워볼게요. 다시 그려보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스캐터링 플롯이 나는데 모멘텀은 지금 27보다 작은 엔트리들만 이제 플롯이 되었고, 에너지도 25보다 큰 경우만 플롯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조건부 플롯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플롯 옵션을 접을 거예요. 이제 다시 맨 처음에 우리가 만들었던 에너지 나누기 MOM 플롯으로 돌아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플롯이 있고, 만약에 지금 히스토그램 스타일이 렉탱글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그럼 나는 이거를 그냥 렉탱글 대신에 포인터로 나타내보고 싶다 하면 이제 P라는 옵션을 적으면 됩니다. P는 이제 포인트로 플롯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나는 그냥 라인으로 그리고 싶다, 렉탱글 대신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인 옵션이 줘가지고 하면은 렉탱글 대신에 라인이 이어진 걸 볼 수 있죠. 아니면 이게 두 개를 이제 혼합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옵션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혼합을 할 수 있습니다. 에러가 뜨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포인트하고 라인이 같이 플롯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옵션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옵션을 정리해 놓은 링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히스토그램에 대한 링크고, 이거는 그래프 오브젝트에 관한 링크인데, 여기 들어가서 페이지 열어보면은 여기 이렇게 페이지가 있고,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옵션이 뭐 E, 엑시스, X 플러스, 그리고 우리 아까 봤던 P, L, 또 아니면은 이제 에러바를 그리는 옵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읽어보시고 하나씩 그냥 타입해 보면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유용한 게 이제 에러바 그려주는 옵션인데, 에러바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려보면은 이제 각 빈에서 이 에러바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아주 유용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 플롯하고 플롯 옵션 주는 방법을 알아봤고, 그 다음에 해볼 것은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지금 이 캔버스 자체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XY축 범위 지금 설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0.7에서 1.2까지만 플롯을 하고 싶다. 이러면 여기 X 엑시스에서 우클릭을 하면은 센 레인지 유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미니멈 값하고 맥시멈 값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0.7을 넣고 1.1을 넣으면은 0.7에서 1.2만 플롯이 된 게 보이죠? 아니면 이제 Y축도 이제 똑같이 해주세요. Y엑시스에서 우클릭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여기 똑같이 센 레인지 유저가 있고, 그래서 나는 제일 낮은 값은 0으로 하고 제일 큰 값은 100으로 설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0에서 100까지 플롯이 된 걸 볼 수 있죠. 아니면은 다시 원래 플롯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노멀 스케일로 플롯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로그 스케일로 보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꽤 자주 있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 엑시스 말고 이 틱을 이제 우클릭을 해보면은 센 로그 Y라는 옵션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눌러보면은 이제 Y축이 이제 로그 플롯으로 변해요. 아니면은 이제 X축도 똑같이 해볼 수 있겠죠. 센 로그 X 이렇게 하면은 이제 X축도 로그 스케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피팅 패널에서 바로 이제 피팅을 해볼 수 있어요, 즉석으로. 그래서 이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열어주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툴로 들어가서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여기 툴로 들어가서 핏 패널을 열어보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지금 핏 펑션이 가우시안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피팅을 누르면은 바로 가우시안 피팅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플롯이 가우시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가우시안 피팅이 안 맞는 게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따로 펑션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피팅을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다음에 심화해서 다뤄볼 텐데, 그래도 꽤 많은 수의 이제 히스토그램이 이제 가우시안을 따르다 보니까 즉석으로 하는 게 꽤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열어보시면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익스포넨셜 있고 란다우 있고 폴리노미얼로 하는 것도 있네요.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아니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따로 강의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피팅 결과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피팅을 했을 때 가우시안의 이제 평균값하고 시그마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밸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터랙티브 세션에서 해볼 수 있는 건 거의 다 해봤어요. 조건부 플러스 주고 플롯 옵션을 주고, 그리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작업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매크로 파일을 이용해서 이 히스토그램과 그래프 클래스 오브젝트를 파일에 직접 넣어보는 작업을 해볼 텐데, 일단은 여기 만들어둔 매크로 파일에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일단 좀 더 포커싱을 주려고 지금은 아직 안 한 부분은 이제 주석 처리 해놨어요. 일단 맨 처음 거부터 봐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해볼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루트 파일 열어서 파일에 있는 트리에서 바로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냥 2디멘셔널 히스토그램 생각하시면 돼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이렇게 t 파일 포인터 오브젝트를 원래 있던 파일을 불러서 이제 리드 모드에서 열면은 이제 값들이 넘어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일에서 TEM하고 TEMU 트리를 각각 불러오면 이제 T트리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중에 만들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를 저장할 파일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FU라는 T 파일 오브젝트로 생성을 했고, 물론 리크레이트 모드에서 했죠. 왜냐면 이제 이건 우리가 만들 것이니까. 그리고 이름은 이제 u.root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생성하는 법은 이제 트리에서 이제 드로우를 하면은 이제 그래프가 히스토그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에너지에서 모니터물 나눈 값을 이제 드로우 하겠다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여기 히스토라는 새로운 이제 루트 오브젝트에 넘겨줄 수 있어요. 이 꺽쇠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아니면은 에너지나
모멘텀의 이제 스캐터링 플롯을 이제 그래프라는 새로운 이제 오브젝트에 넘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겨준 다음에 하면은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하고 그래프가. 그래서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이 그려진 히스토그램과 그래프를 이제 저장을 해야 돼요. 그 저장을 하는 방법은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cd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fnew 파일 오브젝트에다가 히스토그램과 그래프를 이제 쓰겠다라고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fnew에서 write 함수를 써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여기다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 name이란 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 말했던 히스토와 그래프가 name이에요, 오브젝트들을. 그래서 이제 write를 하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히스토그램과 그래프가 이 fnew 파일로 저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누차 강조했었지만 이제 우리가 열어둔 파일들을 전부 닫아야겠죠. 맨 처음에 우리가 열어둔 파일을 f 오브젝트를 클로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만드는 이제 fnew 오브젝트를 클로즈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드로우 히스토그래프를 이제 매크로 상에서 실행을 하면은 지금 여기 위에 있던 드로우 함수 때문에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온 거고, 이거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면은 여기 새로운 루트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열어 보시면은 지금 파일 제로 ls에서 안에 이제 어떤 오브젝트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해보시면은 지금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히스토란 이름을 가진 히스토그램 오브젝트 하나 생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래프란 이름을 가진 2D 히스토그램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바로 그려볼 수 있어요. 그냥 히스토에서 드로우를 하시면은 우리가 만든 이제 히스토그램을 바로 볼 수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래프 드로우를 하시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그냥 트리에서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를 바로 생성해서 이제 그냥 라이트만 써주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자유도는 떨어지지만 굉장히 이제 우리가 빠르게 뭔가 이제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를 저장하고 싶을 때 이 방법을 쓰면 돼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자유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엔트리를 이제 원 바이 원 불러내가면서 오브젝트를 이제 따로 생성을 해가지고 하나씩 채워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그램하고 그래프 방법이 약간 상이한데, 일단 히스토그램을 어떻게 이제 처음부터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여기 주석을 풀어서 확인을 해보죠. 아까도 말했듯이 해줘야 될 거는 이제 히스토그램 오브젝트를 선언만 해주고, 그 다음에 엔트리를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이 히스토그램을 채워 나가는 거예요. 마치 트리를 채우듯이. 그래서 일단 아까 말했듯이 히스토그램 오브젝트를 선언을 하는데, 히스토그램 오브젝트 선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이제 th1d 우리가 이제 히스토그램에 더블 베리어블을 저장하겠다라는 이제 클래스 오브젝트예요. 아까 이 경우에는 이제 플로트로 저장이 돼 있었는데 디폴트로 이제 우리는 이제 그냥 더블로 저장을 해볼게요. 그래서 오브젝트의 이름은 e/p, 왜냐하면 에너지에서 모멘텀을 나눈 값을 제가 넣어줄 거기 때문에 e/p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제 컨스트럭터를 불러내야 되는데 new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그거는 이제 맨 처음에 임자로 이름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히스토그램이 뭔지 이제 설명해주는 타이틀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그램의 빈의 개수를 정해줘야 돼요. 이제 얼마나 많은 포인트를 찍을 거냐 이거를 이제 설정해 준 거고, 지금은 제가 이제 100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100개의 포인트를 찍을 거예요. 그리고 x민하고 xmax는 이제 히스토그램의 바운더리, 제일 낮은 값하고 제일 높은 값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히스토그램을 하나씩 채워나갈 거기 때문에 이제 트리에서 값을 하나씩 불러와야 돼요. 그거는 이제 저번 강의에 설명했듯이 베리어블을 이제 따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에 대한 거고 모멘텀에 대한 것들을, 그 다음에 이 트리에 링크를 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트리에서 set branch address를 이용해서 이 에너지 뮤온이라는 베리어블을 이 에너지 뮤온이라는 브랜치에 링크를 해주고, 모멘텀도 똑같이 해주면은 이제 링크가 되는 거고, 이제 그 값들을 하나씩 불러오면 돼요. 그래서 이제 tmu_cat entry 함수를 이용해서 첫 번째부터 이제 마지막 엔트리까지 하나씩 이제 불러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베리어블에. 그럼 이제 여기에 베리어블이 들어오면은 이 히스토그램 오브젝트 e/p 우리가 아까 전에 선언해줬던 거 여기를 이제 하나씩 채워나간 건데, 이거 똑같이 fill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트리에서처럼.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에너지에서 모멘텀을 나눈 값들을 채울 거니까 에너지 뮤온 나누기 모멘텀 뮤온 이렇게 해주면은 히스토그램이 하나씩 채워져요. 그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에 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석을 푼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다시 이제 그 new 루트 파일을 불러볼게요. 불러오시면은 여기 다시 파일 오브젝트가 호출이 되었고 여기에서 ls를 해보시면은 아까 맨 처음에 만들었던 히스토그램 그래프 말고도 지금 이제 이오버피아는 이름을 가진 히스토그램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제 드로우 해보시면 됩니다. 확인해보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히스토그램 그려보는 걸 완료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래프는 약간 방식이 달라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다시 여기로 와서 이제 여기 이 주석을 풀어볼게요. 여기 이 주석은 이제 그래프를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파트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일단 어레이를 먼저 만들어야 돼요. 이 어레이다가 우리가 엔트리 값들을 전부 저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어레이들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언한 다음에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00개의 오브젝트가 있으니까 이 어레이 크기도 많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에너지와 모멘텀에 대해서 각각 크기가 많은 어레이를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트리에서 값을 불러올 거예요. for loop를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씩 불러올 때마다 어레이를 이제 엔트리를 하나씩 채우는 거예요. 각각의 인덱스마다. i가 0일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엔트리의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for loop가 끝나고 나면 이제 어레이가 다 차 있는 거고 이제 그래프를 이제 생성해야 되는데 그래프 생성하는 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약간 달라요. 맨 처음에 인자로 들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몇 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액시스 어레이를 넣어주고 그 마지막에는 y-액시스의 어레이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gr이라는 t그래프 포인터 오브젝트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new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t그래프를 생성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총 포인트의 개수는 get 엔트리스에서 나오는 값하고 동일할 테고 x-액시스는 이제 mom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y-액시스에는 en를 넣어줄게요. 에너지를.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은 그래프 오브젝트를 하고 나면은 이제 얘를 또 써줘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얘는 write 함수로 써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름이 없기 때문이죠. 이 write 함수는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름이 있는 애들만 저장을 해줘요 다. 근데 얘는 이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히스토그램의 경우에는 eopt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전혀 없죠. 여기 보셔도 여기 히스토그래프라는 이름이 따로 있고 그래서 얘는 이제 따로 이 gr을 write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써주는 write 함수를 써주고 나면은 이제 파일들을 전부 다 닫아주고 다시 실행해보면 이제 그래프 오브젝트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일 저장을 해주고 매크로 파일을 돌려보면은 다시 new 루트 파일이 갱신이 되었겠죠. 그래서 열어보면은 똑같이 ls 함수를 써서 안에 키 오브젝트를 확인해 보면은 지금 틀렸죠? 확인해 보면은 이제 여기 새로운 t그래프 오브젝트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름은 그래프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이제 드로우 해주면은 지금은 이제 디폴트로 이제 라인 옵션이 추가되어서 약간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여기다가 AP 옵션을 추가해주면 다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포인트 옵션만 넣어서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 파일 상에서 히스토그램이나 그래프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바로 생성을 해보거나 아니면은 오브젝트 선언만 해주고 엔트리를 읽어나가면서 하나씩 채우거나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이제 그래프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어레이 엔트리 값을 저장해서 오브젝트를 이제 따로 선언을 해가지고 그래프까지 그려보는 걸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브젝트들을 루트 파일에 키보드에서 저장한 것까지 완료를 했죠.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아마 다음 강의에서는 간단한 걸 좀 보강한 다음에 바로 머신러닝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